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넘길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인간관계의 단절,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생각만으로도 막막한 경제적 문제,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노후에 더 자주, 더 깊고 무겁게 나타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사회적 활동은 줄어듭니다. 젊을 땐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었기에 위기를 견디는 힘이 생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미래마저 제한되는 듯한 느낌에 위축되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실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 그 작고도 위대한 내면의 차이가 바로 심리적 회복력, 다시 말해 마음의 보건력입니다. 심리적 회복력은 단순히 마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도 아니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인정하고 그 고통을 충분히 들여다본 다음 스스로 다시 길을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다시 스스로를 추슬러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나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심리적 회복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재정이나 건강, 주거 환경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어떤 것도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다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건강도, 인간관계도, 삶에 대한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노년기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불안, 상실, 고립, 정체성의 혼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심리적 회복력의 본질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마음이 부서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너무 쉽게 부서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더 취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충격들이 더욱 강하게 그리고 깊게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신적 충격을 쉽게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너무 쉽게 방치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습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에 치이며 이 감정들을 잠시 눌러둘 수 있었고 일이라는 강력한 구조 속의 감정의 파편을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더 이상 일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동안 눌러놓았던 수많은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의 자리, 사회적 역할, 경제적 능력, 신체적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둘씩 줄어들며 그 자리를 공허함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통로가 되어 우울, 외로움,
무력감이라는 감정의 강물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감정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젊은이의 상처에는 괜찮냐, 힘내라는 말이 쏟아지지만 노인의 상실과 아픔은 그 나이면 당연한 거지, 이제 그런 일도 받아들여야지 같은 말로 덮입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부고, 자식과의 거리감, 건강의 악화, 역할의 축소 같은 일들은 분명한 삶의 충격이고 충분히 슬퍼해야 할 일이지만 사회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을 말하면 약한 사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면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어떤 외부 자극보다도 스스로에게서 오는 무기력감과 자기 비난이 삶을 흔들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반복적인 상실이 따라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과 약이 일상이 되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가까웠던 친구들과는 더 이상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며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 힘든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직장 생활, 사회적 지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하나씩 사라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감정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존재의 근본을 흔드는 깊은 정서적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회는 이런 상처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정서적 회복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노인도 활기차야 한다. 스스로 잘 살아야 한다는 식의 자기 책임론만 강조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고 고립된 삶 속에서 말없이 지내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은 결코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버티고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일수록 외부의 자극보다도 내면의 회복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보궐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외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회복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훈련되고 반복되고 연습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몰랐던 내 감정, 내 취향,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회사를, 사회를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아픔을 말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그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렇기에 혼자 견디기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회복력은 단지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귀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며 그 감정을 꺼내어 나도 이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조금씩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쉽게 부서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빨라지고 세상은 시끄러워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실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이며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된다.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해서 안 돼요. 난 원래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 나는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서 회복이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할 때 선천적 성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곤 하죠. 마치 회복력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요.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들은 말합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길러지는 힘이라고. 회복력은 단지 마음이 강하다, 잘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도 웃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회복력은 유전적 요소보다는 환경과 경험, 훈련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약할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4가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바로 자기인식, 감정 조절, 의미 찾기,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연습과 반복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근육처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감추려 하죠. 하지만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몸의 통증, 만성 피로, 불면증 또는 분노로 변형되어 나옵니다. 자기인식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외면당했다는 느낌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세분화하고 글로 적어보면 감정이 명료해지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은 억제나 무시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중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탐색해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지기 전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상, 호흡 훈련,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등도 감정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리듬이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안정이 곧 감정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어떤 고난도 의미를 발견하면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은 의미가 있을 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노후에는 다양한 상실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역할, 기억 이런 상실 속에서 삶의 의미가 약해지면 회복도 더뎌집니다. 이럴수록 자신만의 작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을 보는 것,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 매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활동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회복력의 중요한 기반도 타인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힘들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느낌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식과의 연결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네 작은 독서 모임, 실버센터 프로그램, 종교 커뮤니티, 온라인 글쓰기 그룹 등 다양한 소셜 공간이 존재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관계는 조금씩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가벼운 대화가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기억, 작더라도 꾸준히 해낸 기록은 회복력에 강한 자양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하루에 10분씩 산책했다, 매일 일기를 썼다 같은 사소한 기록조차도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결국 회복력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언제든 누구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더 훈련하고 자신만의 회복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단단해집니다. 단지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 누구나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무너진 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회복력이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적어보기,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묻기,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이 모든 것이 회복력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 상실 이후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힘.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얻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피할 수 없는 잃는 일들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이별, 질병, 퇴직, 재정의 불안정함, 역할의 축소 등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잃은 뒤에 어떤 삶을 다시 세우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실을 겪고 나면 마치 자신의 삶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삶의 동력이 완전히 꺼진 듯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을 잃은 뒤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잃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 이후에도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삶을 재설계하는 힘입니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고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력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잃은 사람이 그 관계의 부재를 외면하지 않고 남아있는 지인들과 더 자주 연락을 하거나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며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상실 이후의 성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외상 후에 오히려 개인이 더 큰 성숙과 변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목표와 관계, 생활 태도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력 있는 사람이 상처를 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하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실 앞에서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아픔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만 회복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은퇴 후 삶에서도 이런 재설계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후 많은 이들이 허전함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히려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소규모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이전처럼 소비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쓰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작지만 정성스러운 식사, 여행 대신 자연 속 산책 등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실 이후의 삶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조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전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회복력이고 그것이 삶의 재설계입니다. 이 재설계는 혼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연결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때로는 조언을 해줄 사람의 존재는 상실 이후 삶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실을 겪은 이후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생의 후반부는 상실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설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다시 세우느냐입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다시 나의 삶을 설계하려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며 그것이 곧 노후의 진짜 힘입니다. 4. 일상에서 회복력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 회복력은 특별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비상용 심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이라는 작고 반복적인 순간들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납니다.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 속에 회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장비나 시간,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허무한 기분이 들었다는 식으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감정은 이름 붙여질 때 비로소 통제 가능해지며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감정에 대해 타인과 나누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복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한 수다나 정보 교환이 아닌 내가 요즘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짐이 줄어들고 정서적 연결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회복력 훈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마음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1가지를 기록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예컨대 오늘 해가 참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식의 단순한 기록도 회복력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 중심 습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건강한 루틴입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회복력은 멘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감정적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는 루틴은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식사 또한 회복력에 영향을 줍니다.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단은 신체 리듬을 깨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규칙적이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감정 상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내가 챙겨준다는 자기 돌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유산소 활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낮추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은 일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그것을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회복력의 핵심에는 자기 수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실천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자기 대화가 회복력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말로 자신을 한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회복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나를 바꾼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진짜 회복력의 시작입니다. 결국 회복력은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며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회복력을 키우는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쌓이고 나면 삶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때도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물질적인 자산이나 외부 조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부서지며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휘둘리고 끝내는 자신을 지탱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마음은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심리적 회복력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삶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돈보다 먼저 건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입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신체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상실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몸은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그리고 정신은 우리가 다루고 연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격려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보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로움과孤独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또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의 힘은 우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의미를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능력은 노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역할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단순히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을 인정하고 나를 돌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를 찾는 습관은 회복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겪을 때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습관들을 통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내면의 강한 힘을 키워가며 결국 노후를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외부 환경도 그것을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난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며 회복력 있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나요? 마음의 힘은 단순히 자신을 이겨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복력 있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인 연결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재설계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장을 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돌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늦게나마 진정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노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제5강에서는 노년에도 쓸모있다 가치를 만드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